묵상을 하는 실전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타경 2791 해갖고 조천면 진오리 해갖고 산 6번 지위에 한 필지에서 임야하고 대지가 529평이 경매로 나왔고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에서 2,600까지 떨어졌는데 자 보십시오. 땅이 몇 평이죠? 529평이죠. 이것도 아무리 해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도로 옆에 가면 아무리 산골짜기라도 해도 도로 옆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면 15만 원은 가는 겁니다. 근데 몇 평이? 500평이죠. 529평 안에 이것도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의 감정 가격이 돼야 되는 건데 이때도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을 이렇게 한다? 낮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게 가격이 이게 4차까지 떨어졌죠. 51%죠. 그러니까 이거는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51%인데 건물 매각 제외. 이 당시가 지금 2000 지금 몇 년도죠? 14년도죠. 지금서부터 몇 년 전 됐나? 한 7년 됐나요? 그때 제가 우리 특수경매 수강생들한테 제가 이거 입찰 들어가라고 추천했더니 우리 수강생 중에서 여자분 둘이서 공동 투자로 입찰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얼마를 쓸까요? 그러길래 이런 거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단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라 했더니 진짜로 단독을 해서 2,600만 원까지가 2,655만 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만 원도 50만 원이다 보니까 한 최저가에서 30만 원 정도 더 쓰고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 받고 일주일 있으면 허가가 나죠. 다시 일주일 있으니까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죠. 그러면 그때부터 한 20일에서 한 달 후까지 잔금을 내라고 나오는데 잔금을 내기 전서부터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나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하고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제가 이의 신청 끝나자마자 제 차를 타고 현장 같이 가자 하고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집이 옛날 집인데 바깥으로 이렇게 비닐까지 쳐가지고 그 툇마루에 앉아도 비닐 집 안에 이렇게 있게끔 돼 있는데 이제 그 비닐로 만들어 놓은 문 열고 들어가서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불렀더니 키가 아주 자그마한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키가 작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작으신 분이에요. 우리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협상 상대자를 찾으러 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 상대자가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내가 모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것은 협상 상대자가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기하니까 제가 이 땅과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건물 낙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받았다 그래? 안 받았다 그래? 제가 이것 말고도 여러 번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땅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물하고 땅을 다 낙찰 받았어도 받았다고 얘기해도 예 그래요 하고 건물까지 같이 낙찰을 받은 줄 아는 사람이 한 30% 돼요.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은 경매는 나고 누가 낙찰 받았다는 거 알지 다 보고 건물만 받고 땅만 받았구나 뭐 어떻게 받았구나는 잘 모르신 분들이 더 많아요. 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래요?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건물을까지 다 낙찰을 받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건물 한번 볼까요? 땅이 최강수입니다. 최강수로 돼 있죠? 근데 건물은 박종식으로 돼 있죠.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법정시장권은 없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박종식이라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건물 주인인데 산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건물만 어떻게 싸게 사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상하네, 건물은 내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경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됐구나 건 알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나 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집에서 대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가 대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면 제가 사장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한번 대화를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 뵙고 싶은데 사장님 계십니까? 하는 얘기는 대표자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대화를 하려면은 괜히 대표자가 아닌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건데 제가 사장님 좀 뵙고 싶은데 사장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지금 나가고 안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 여자가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그러면 그분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잠깐 머리를 이렇게 숙이더니 알고는 있지만은 가르쳐 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협상을 해보면은 가서 이 건물 주인을 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여기니까 직접 전화를 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바로 가르쳐 주는 사람은 누군지 낙찰을 받으면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하고 응대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처럼 알지만 가르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낙찰자가 찾아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응대한다는 걸 방법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기가 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른 가르쳐 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시면 오시면은 저한테 좀 전화를 좀 해달라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 됩니다. 그럼 오시면 이리로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오는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시골에 가서 전화번호 적어주고 오면은 80%가 올라오는 도중에 전화가 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지가. 저녁에 밤에라도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리고 하루나 이틀 후에 전화로 오는 것이 한 20, 30% 됩니다. 7, 80%는 그날 저녁에 나 전화번호 적어주고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있으면 그 안에 전화가 옵니다. 근데 전화 주고 왔는데 그날도 전화가 안 오고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온다는 뜻은 너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하고 할 말 없다. 제일 머리가 아픈 사람이 BJR이에요. 뭐? BJR. 우리
이옥재 사장님 BJR이라고 아세요? 배째랍니다.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BJR로 나가면 머리가 아픈 건데 전화가 안 온다는 얘기는 BJR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이것도 생각보다 이게 머리가 좀 아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3일 후에 제가 이제 지금은 강의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예전에는 강의실은 따로 있고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강의하러 갈 때 핸드폰을 내 방에다 책상에다 놓고 가는데 쉬는 시간에 잠깐 가서 봤더니 전화가 온 것이 있는데 모르는 번호야. 여러분이 입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입학원서에 성함하고 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김희산한테 제가 핸드폰 주면서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 전화하고 이름 입력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은 항상 전화하면 제가 얼굴은 몰라도 내 수강생이구나 아니구나는 내가 압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었는데 딱 느낌이 그 초천면사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달라? 초천면에 누군데 며칠 전에 오셔서 전화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낙찰 받은 사람인데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언제가 괜찮겠습니까? 내일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저녁 7시 이후에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오시면은 아무 때도 뵈고 내일은 조금 일찍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저하고 셋이서 차를 타고 또 갔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땅을 낙찰받아서 전원주택을 하나 지려고 낙찰받았습니다. 전원주택 새로 하나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죄송하지만 건물을 철거하고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좀 비워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본론 얘기를 꺼낸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 저희 부가 초천면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돼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 여자분이 키가 작은 분인데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도와준 것 같아요. 이 집 보시면은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작년에 780만 원인가를 들여서 이 집 수리를 다 해준 겁니다. 봤더니 그 샤시로 다 창이 바뀌어져 있고 싱크대도 입식으로 돼 있고 주방도 바뀌어가지고 화장실도 이렇게 양변기를 설치해 됐어. 그게 헬기는 바뀌었건 돼 있고 텐마루가 있거나 지붕은 그대로야. 창문 바뀌고 주방 바뀌고 화장실 바뀌어서 내가 봤더니 78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 공무원이 있는데 먼저 낙찰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우리를 관리해 주는 공무원한테 가서 이렇게 경매로 땅이 낙찰됐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는데 그 공무원을 하시는 말씀이 낙찰받은 사람 말대로 허물고 나가는 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얘기해서 허물고 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건 압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게끔 됐습니다. 공무원이 가르쳐줘서.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언제 어디로 가는지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지금 언제 어디로 가겠냐고 물으신다면 아무
방법이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말로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뜻으로 얘기하자면 BJ 아니야. 말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뜻은 뭐야? 배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내보내야 되겠죠? 달래야 되겠죠? 그러시다 그러면은 저도 돈이 없지만은 워낙에 저보다도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나가실 때 제가 200만 원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지신 돈하고 합쳐서 200만 원하고 합쳐가지고 이사 가실 때를 알아봐 주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올 때까지는 약속을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물러나야지 더 몰아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다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오겠습니다. 이 시간에. 올라오는 차 안에서 봉투로 그러니까 이 낙찰 받은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이러시더만 저한테다가 교수님 제가 아파 옆에서 봤는데요 200만 원은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한 4,500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자분이 돈 버는 걸 생각하면 좋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 쫓아내려니까 마음은 또 짠해요. 자, 이종일 사장님.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을 때 짠한 마음으로 잡아먹어? 배고파서 잡아먹어? 내가 살자고 먹는 거야. 짠한 마음으로 드신대잖아요. 500을 드리고 다음에 팔 때 500을 받으면 되죠. 하여튼 제가 지금 그때 그 분위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나 더 하는 것도 없고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낙찰받은 여자분들이 너무 쥐어짜지 말고 한 500까지는 우리가 줄 마음이 있으니까 좀 여유롭게 합장하십시오. 이 뜻이잖아. 말은 그렇게 그런 뜻은 500 정도는 주고 가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래야 그래요. 맞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얘기. 뜻은 교수님 너무 없어 보이는 사람 너무 쫄지 마. 한 500원 주고서 보낼 테니까. 그 얘기죠. 알았어요. 일주일에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공무원이 그 사람한테 코치를 했는데 법으로 하면은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사정하십시오 이렇게 했나 봐. 코치를.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이게 200만 원을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번에 말씀하고 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때를 알아봤는데 2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갈 데가 없어갖고 아직까지는 갈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정하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 수강생이 얼마까지 얘기했죠? 500까지 얘기했잖아. 그러시다면 할 수 없이 제가 100만 원 더 해갖고 300을 드릴게요. 어떻게 300 드시면 되겠습니까? 300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생각했다가 500까지 얘기했으니까 알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가 400을 드리겠습니다.
400을 드리고 오늘 제가 계약금을 10%를 드리고 계약을 하고 2달 이내에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면은 40을 드리고 나가실 때 전화하면은 와서 나가시는 거 확인하고 360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이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러면 저는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내가 낙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물 주인도 아니면서 강제 집행이 돼요, 안 돼요? 건물을 내가 낙찰 받았다면 인도명령이 강제 집행이 되는 거죠. 근데 건물 안 받았죠? 그 강제 집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도 나는 강제 집행한다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강제 집행하면 200만 원이면 간다. 따블을 쳐서 400 준다. 협상을 할래? 아니면 내가 200 주고 칠까? 이렇게 하니까 남자 가만히 있다가 그러시다면 하고 협상을 하려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그 남편의 무릎을 치면서 탁 치면서 말 못하게 딱 막아놓고 400만 원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1000만 원 아니면 도저히 이사를 할 데가 없더라고요. 1000만 원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낙찰을 받았는데 2600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2600에 낙찰을 받지 않고 2억 6천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가 1000만 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600만 원 주고 낙찰을 받은 사람 보고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땅이 전부 다 2600만 원에 받았다고요? 아니 그래도 덩어리가 있는데 2600만 원이라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1분 기다렸다가 여자는 반대니까 남자는 하려고 그랬잖아. 남자는 들고 치는 거죠. 사장님 어떻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다면 계약금으로 아까 40만 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계약금을 한 300 정도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에 합의하는 건 하는데 계약금을 한 300 정도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네? 어떻게 생각해? 저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원칙적으로 안 주는 게 맞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게 진실성이 있어 보니까 사기성의 기준은 없는 걸로 내가 느꼈어.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낙찰 받은 사람한테 300 있냐 했더니 예 하고 봤더니 끊어내는 봤더니 협상을 한번 하려고 100만 원권으로 500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 500만 원. 딱 백에 딱 열는데 봤더니 100만 원권을 500만 원 갖고 온 거야. 이미 한 500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준비를 딱 했던 거야. 내가 그 돈을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알아서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계약서 씁시다. 해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은 내가 이사 비용으로 준다고 해놓고
이사 비용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내가 사는 걸로 씁니다. 건물은 뭐야? 내 걸로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약금 얼마 해갖고 이제 준다. 그리고 2달 안에 나가면 준다. 잔금 마저 준다. 계약서 쓰고 300을 내가 주자 그랬더니 우리 저기 낙찰받은 애들도 그대로 주더라고요. 한 2달 있으면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일주일인가 3일인가 4일밖에 안 지났을 거야. 내일 이사 갑니다. 연락이 온 거야. 일주일도 안 됐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빨리 이사 가십니까? 했더니 예 그렇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이사 가니까요. 돈 좀 마저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봤더니 벌써 이사 다 가고 그 남자 혼자서 거기 뭐야 거기에 그 왜 텐마를 아주 기다리고 있더라고. 꼬북꼬북 저러고 있었나 봐.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린 것 같아. 나는 오후에 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00만 원 주고 영수증 받으면서 아니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그래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그 남자가 이실직고 하는 거야. 우리를 뒷바라지 해주던 그 초천면 담당자가 임대 아파트를 알아봐 줬는데 부여에는 임대 아파트가 없어갖고 논산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거기 논산에 있는 임대 아파트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6만 원인가 내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그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300만 원을 달랬던 것은 거기로 들어가는 그 보증금이 300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300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어떤다? 이사를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아파트에 가서 좀 편안하게 그냥 300만 원, 6만 원 내고 사두면 편안한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 만들어 놓은 그런 면들을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계약서를 다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자금 내고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했죠. 건물 내가 사서 우리 거 됐다. 팔아달라 그랬더니 뭐 6천만 원 되시겠습니까? 해갖고 뭐 5,500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 팔라 하고 이제 건물은 이제 우리가 샀으니까 건물도 우리가 샀다고 얘기했으니까 건물 우리 등기 전 됩니까? 해서 된다. 했는데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어. 공인중개사한테서 아니 그 교수님 그 건물 샀다 그러는데 등기 이전이 아직 안 됐는데 등기 전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등기 서류 다 받아갖고 계약서 잔금증 다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등기 서류다 접수를 한 거야. 그걸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등기 날 거라고 생각했더니 며칠 있다가 3일이가 4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 등기 못 해드립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옛날 집 위조 서류 만들어 가지고 사는 걸로 위조 들은 게 많습니다. 때문에 이 서류만 보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거 팔았다는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할 수 없이 또 박종석이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그 저기 어디야? 등기소에서 만나자. 오늘 일당 30만 원 주마. 그래갖고 등기소에 만난 겁니다. 등기소에 만나가지고 그 등기하는 사람한테다가 이 사람이 파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증 내놓고 다 보라 그래가지고 거기 그 건축물 과장에 있는 서류하고 다 보고 저기 주민등록 다 보고 확인줘서 등기하는 건물 부여군 초천면 등기 의무자 박종석 뭐 해갖고 조천님 신청 접수 2014년 5월 21일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청구서면 주민등록 사본 특기사항 152cm 50kg 흰머리 짧고 짧은 머리며 눈이 큰 약간 작은 지금 우무인
이거 찍어서 주고 나니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와서 등기 이전도 하고 다 팔았습니다 해갖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도 전에 먼저 계약하고 등기 나면서 또 넘겨줘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잔금을 내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 허가가 나면 바로 협상을 시작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